20년 노예 생활을 이어오던 비서의 반격. 20년이 넘게 비서 생활을 이어온 저를 사람들은 회장님 비서로만 기억합니다. 23년. 제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시간입니다. 25 어린 나이에 들어가 이제 48이 됐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23년을 빼앗아간 악마 같은 남자와 그에게 복수한 제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삶. 25세 대기업 회장 비서로 입사했어요. 처음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회장은 저를 비서가 아니라 노예로 여겼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와도 달려가야 했고 밤 12시에 일이 생겨도 처리해야 했죠. 더러운 일도 많았어요. 이 계좌로 돈 보내. 영수증은 남기지 마. 저 사람 뒷조사해. 약점 찾아내. 이 서류 없애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횡령, 뇌물, 배임. 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양심이 아팠지만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월급이 좋았고 회장을 거역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제 인생을 통제당했다는 거예요. 빼앗긴 사랑들. 30살 때였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행복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한 달 뒤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랑은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협박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제 남자친구 회사에 압력을 넣었어요.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그 사람은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넌 내 비서야.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마. 난 내가 24시간 내 곁에 있어야 해. 회장이 차갑게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그저 참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파괴. 5년이 지났어요. 35살이 됐죠. 그때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우리 결혼하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그만 쉬어.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회장님 1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회장은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 다 경찰에 넘긴다. 횡령 방조, 증거인멸, 뇌물 전달. 넌 최소 5년은 감옥 갈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회장님 명령으로. 증거가 있어? 모든 서류엔 내 이름만 있어. 난 아무 관련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약혼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가 부도날 뻔했어. 누군가 거래선을 다 끊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어. 너랑 헤어지면 다시 거래해주겠다고. 회장이었습니다. 또다시 회장이었어요. 약혼자는 울면서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격의 시작.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악마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시킨 불법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이메일 메시지. 23년 동안 제가 처리했던 모든 더러운 일의 증거를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USB 3개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친언니에게, 마지막 하나는 변호사에게 맡겼죠. 그리고 48살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또 그 소리야? 경찰 넘긴다고 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23년 동안 모은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모든 증거요.
제가 경찰에 가면 회장님은 최소 20년은 감옥 가실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이. 회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 고소하세요. 대신 저도 회장님 고소할 겁니다. 23년간의 강요, 협박, 불법 지시 증거가 다 있어요. 누가 더 큰 벌을 받을까요? 악마의 몰락. 일주일 뒤 저는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회장은 긴급 체포됐어요. 뉴스에 크게 났죠. 대기업 회장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23년 동안 쌓인 범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살고 있어요. 2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에요. 48이지만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못했어요. 2번이나 사랑을 빼앗겼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 카페에 손님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늦은 나이에 사업 시작하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해요. 네, 늦었죠. 하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해요. 23년을 빼앗겼지만 남은 인생은 제 거예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